달간 별거 어떤 얘기인지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15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이 새벽에 귀가한 박찬주 대장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병에 대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좀 한마디 알고 싶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공감 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는지?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보셔야 될 장면이 박찬주 대장이 직접 운전을 하고 왔는데 이 직접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열쇠를 잘 넣지를 못해서 한참을 헤맸다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거고 그동안에 운전을 해주는 공감병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본인이 직접 열쇠를 열고 운전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자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 그 경면 일이고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다 보니까 긴장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공감병이나 운전사를 안 데리고 온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범죄나 비리를 조사를 받는 그 동선인데 거기에 또 우리 국가의 어떤 군력을 쓰는 거는 그 타당치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해서 직접 운전한 걸로 보입니다. 네. 참. 아니, 보통 이게 삑삑 하면 문 열리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꼭 이렇게 열쇠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야지 이제 차문이 열리는 좀 오래된 차였던 것 같긴 한데 당황이 좀 많이 됐나? 당황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열심히, 그러니까 송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평소에 저 차를 별로 운전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행동이 나오겠죠. 본인이 평소에 잘 운전을 했던 차면. 아니, 근데 주말에 교회도 가고, 그러니까 개인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 주말에도 공감병이 모으는 차를 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갈 때는요, 별판 가리고 거기다 번호판 붙여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교회 갈 때도 보면 일반 그 병사들 공감을 다 데리고 왔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때도 그 관용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아들이 휴가 나올 때도 관용차를 썼잖아요. 그런 행동을 비춰봤을 때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분은 뭐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관용차를 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희태 차장 이 말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박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군 검찰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해명을 했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박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보면 먼저 앞서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박 대장의 이제 아내가 조사 상황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내용을 몰랐다. 몰랐고 뭐 아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 이 정도로 좀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을 해서 그리고 또 군 검찰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달간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투서가 들어오니까 가족 단속 잘해라 라는 경고를 받고 한 달간 별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 이렇다면 이미 알고 있었고 물론 다시 이제 뭐 부인은 그렇다고 뭐 이런 걸로 뭐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근절을 못했던 거야. 계속 그 갑질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일이 폭로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부인이 공감병들을 부당 대우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한민국 그 국방장관의 얘기를 듣고 크게 혼을 내고 내가 한 달 동안 그 공간을 안 갔고 그 이후에 공간에 가서도 공감병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로 검찰 조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코 부인이 남편 없는 그 공간에서만 공감병들한테 이렇게 뭐 갑질을 했을 것인지. 남편이 이제 출근한 다음에만 갑질을 했겠느냐?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만 했을 것인지 남편이 전혀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달간 별거할 정도로 굉장히 말하자면 질책을 강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을 텐데 그 일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거나 뭔가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그런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마지막에 기자들도 질문을 했지만 이 군용 물품, 그러니까 이 관사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이사를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 대장도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특히 냉장고 9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관사에 무슨 냉장고 9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모가청 100개, 모가 100개를 담가가지고 모가청 담그라고 애들 시키고 공관병들. 그래서 거기다 또 쟁여놓는 거예요. 또 그게 장호원에 7등 7군단이 이천에 있으니까 장호원이 가깝잖아요. 네. 선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소고기 선물, 그다음에 복숭아 선물. 놔둘 데가 없으니까 냉장고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전에 저분이 육군 참모 차장으로 갈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공간에 쓰던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나중에 후임으로 온 사람이 공간에 쓸 물건이 없을 정도로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물건을 사려고 봤더니 물건을 살 수 있는 돈도 이미 다 썼대요. 공간에 사용하는 비품을 살 수 있는 비용도 다 쓰고 그래서 결국 장병들 위해서 쓰라는 복지 비용에서 전용해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박찬주 저 대장이 본인이 쓰던 모든 물건 다 갖고 가면 공간에 있는 물건은 다 국가 거 아닙니까? 본인이 쓰다가 후임자에게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제가 볼 때 불용하려면 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밟았을 것이고요. 네. 불에 분명히 비품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하고 예. 또 언제 구입을 했고 어떻게 누가 활용했는지 하는 부분이 다 자료로 남아있을 거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예. 거짓이라고 하면 좀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 이제 육군 대장으로 부르게 되는데 육군 대장은 어저께 이제 군 검찰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중간에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모든 걸 검찰에서 소상하게 여겨야겠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는데 죄송하다,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부 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니까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출석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군 지위를 유지하게 된 건데 오늘 나오면서 이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감사하다 한 것이 이분이 굉장히 서열이 높았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좀 조사를 살살한 것 아니었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글쎄요, 뭐 아직은 현역 대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네. 그 계급이 중시되는 군대 내에서 아마 뭐 검찰에서 조사를 해도 군 검찰의 최고 높은 사람이 대령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네. 국방부 이제 군 검찰단장이 대령 정도 예. 계급을 갖고 있는데 뭐 사실은 계급으로 따지면 대령하고 엄청, 대장하고 예, 뭐 그렇죠. 엄청나게 예.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또 군 검찰도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고 무리가 야기된 사태에 대해서는 무슨 사회적으로 따지면 장관 아니라 그 높은 사람이라도 또 수사하는 입장이 자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계급에 억눌려서 아니면 거기에 좀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을 거다 그런 거는 조금 억측이 아닐까 뭐 억측이길 싶고요. 바라는데 사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사 나가서 팔짱 끼고 이렇게 조사받았잖아요. 그때 그거를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만 해도 이제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 예. 아마 그런 장면이 잡힌 것 같은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이게 주로 갑질이라는 것이 이제 박 대장의 부인에 의해서 행해졌고 또 한민구 장관의 경고성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부인을 공간에 한 달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네.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몰랐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경고를 받은 다음에는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라고 진술을 했을 것이고 뭐 구체적인 구간 사정은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엄벌을 하던 뭐 결론을 어떻게 내든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적어도 이게 2군 사령관이에요. 지금 이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1, 2, 3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후방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사령관이었고 예. 이거로 인해서 군 장성들의 어떤 전수조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은 지금 앞서 얘기 나왔던 우리나라 위기 상황과 더불어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빨리 엄벌을 할 때 하더라도 조기에 매듭 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그 조사 과정에서 좀 의문이 있는 게 보통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은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나서 피해 진술이 있어야 피의자로 소환해서 이런 피해를 한 사실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가는 과정인데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피해를 본 사람이 뭐 30명, 20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우리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 사실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진술을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의 피해자라도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다른 형태의 갑질이 있었는지 비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또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사를 그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전 청와대에서는요. 군 장성 신고식이 열렸습니다. 뭐 이군 사령관도 교체가 됐고요. 6명의 이 제1야전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등등에게 저렇게 오늘 임명장을 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물론 저 안에서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평소와는 달리 좀 비장함이 모여나고 아무래도 이 갑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걸 아마 지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북한이 또 오늘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군 주요 인사들을 보직 임명을 할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중함이 들을 수밖에 없죠. 대통령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국가 안보 상황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장성들이 갑질을 통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볼 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중한 상황이고 오늘 아마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 군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령관이 모범을 보일 때 세워지는 그렇죠. 겁니다. 예. 장병들이 존중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령관에서 무슨 사기가 생기고 충성심이 생기겠습니까? 총 들고 다 뒤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서 군이 정말 사기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한 달간 별거 저는 거짓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했겠죠 별거는. 근데 그게 저 이유 때문에 했는지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찬주 대장이나 부인이 서로 조사하는 거 아니 입 맞췄을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달간 별거 해서 돌아와서 제대로 일 안 했으면 그럼 영원히 별거 하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간 별거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영원히 별거하면 어떻게 해요? 좀 심한 말입니다만 어쨌든 제 말은 그만큼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사셔야 되죠. 물론 행복하게 잘 사셔야겠지만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달간 별거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그런 문제가 계속됐다고 하면 그거는 두 분 다 그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8번, 3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것이 박찬주 대장에 대한 비난의 주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부, 채널A 사회부에 어제 단독으로 또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갑질이 비단 박찬주 대장 한 명만의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군 전반의 이런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저희 채널A 사회부에서도 이제 취재를 했지만 이 공관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운전병에 대해서도 사실상 군 내에서의 이 갑질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운전병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개인 운전사, 이 사령관, 이 대장, 주요 이 요직에 있는 군 간부들의 사병 역할을 좀 했다라는 게 저희 제보가 들어와서 취재를 했었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 뒤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저분이 이제 운전병 출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수도권의 한 사령관의 운전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사령관은 현직입니까? 전직입니다. 현재도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 그분의 옛날 전직 운전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운전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좀 얘기를 했는지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령관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그 앵무새 문이 열려가지고 날아갔어요. 근데 휴일에 전화 와서 앵무새 잡아오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애들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긴 막대기로 사령관
딸 숙제 갖고 오라고 학교에 가서 그런 것도 있었죠.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 그 학교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갖고 왔으니까 과제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안양에 서울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 예비역 이 운전병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사령관의 그러니까 개인 비서 역할까지 했다고 보고요. 네. 뭐 심지어 이제 앵무새까지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실제로 이 앵무새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린 게 주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앵무새가 도망쳤으니까 앵무새를 잡아와라 해가지고 실제로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앵무새를 잡아오기도 했고 네. 딸의 숙제를 또 가져오라고 해서 열심히 운전을 해서 딸의 숙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2시간 걸렸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잡긴 잡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뭐 그것도 대단합니다. 뒷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이 애완용 앵무새 같은 경우에 이게 멀리 날아가지 못한 네.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병장 내나 이런 부대 근처에 이 나무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잡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참 이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의 시중을 들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참 하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좀 기가 막힌데 딸의 남자친구랑 딸이 여행을 가는데 이런 것까지 도와줘야 했다. 정말 황당한. 예,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고 나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이거 뭐 볼까요? 딸이랑 딸 남자친구가 부산입니다. 부산 여행 갈 때 태워줬다. 사모님이 옷 세탁 맡겨라. 청소기 고장났는데 밖에 맡겨달라. 뭐 등등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 수도권 부대 사령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예. 다른 이 사령관의 케이스인데 사실상 이제 딸의 이 전속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딸의 남자친구까지 이제 태워서 실제로 이 운전을 한 5시간, 6시간 걸려서 휴가지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딸의 남자친구는 이제 친구들이 오면 고기를 구워주는 역할도 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고기를 구워주는 역할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박찬주 대장이 이제 이 갑질 논란에 이제 이 포문을 열었다면 이 군 예비역 이 병장들의 이런 증언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게다가 문제는 이게 갑질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갑질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현금 쓰라고 하고 내비게이션도 차에 흔적 남으면 안 되니까 휴대전화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해서 어디 갔다 왔는지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 반증이 공간병과 그 차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사적으로 유용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했을 때는 혹시나 나중에 추적이 되거나 기록에 남아서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모든 조치를 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비게이션도 기록이 남는 장치를 쓰지 않고 톨게이트에서도 현금만 지급해서 그 카드에 기록이 남지 않게끔까지 주도 면밀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시하는 사람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깨알 같은 지시를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원래 이런 차량 운행에는 운행 기록지 같은 걸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운행 기록지도 허위로 쓰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A, B를 다녀왔지만 실제로 그냥 C, D만 다녀온 것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한두 건일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이런 사적 운행을 숨기려고 했다. 이 얘기도 직접 증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적이 한 2배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5번 정도 간 거니까 누군가 안 알려줘요. 거기를 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갈 때면 하이패스도 이용하지 않고 현금 기록 안 남기고 다 알고 있어요.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를 못하죠. 얼마 안 남았다 참아라. 네, 이렇게 사적인 운행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담배를 안 피고 제가 담배를 피는데 저한테 냄새가 났나 봐요. 시체성 냄새 난다고 그러고 너무 냄새 난다고 한 거의 1시간 동안 뒤에서 투덜투덜 이게 조금 부드럽지 못하게 운전을 하면은 이제 뒤에서 많이 뭐라 하시죠.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 장식이냐 그리고 생각을 좀 잘못하면은 머리는 베개 되려고 달고 다니냐 이런 식의 비하 발언을 많이 하죠.
네, 사실 뭐 이 예비역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증언도 좀 내놨는데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점호 시간, 아침 점호 시간, 네, 닭 모이를 주는 게 네. 그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좀. 앵무새 닭 뭡니까? 이게? 농사병이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참.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공관병뿐만 아니라 이런 운전병도 이 주요 이제 군 고위 간부들의 사령 역할, 비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북한의 도발들이 좀 강력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의무 복무를 하는 이 사병, 이 젊은 이 군인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군대 내의 갑질들이 좀 조속히 빨리 해결이 돼서 군이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좀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뭐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서 사병 군인들을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근데 문제는 만약 예산을 들여서 민간인을 이 공관병이나 운전병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 갑질이 어디로 갈까? 똑같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함이 남습니다.